안녕하세요. 오늘도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함께 읽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혼자 읽으면서 승리의 기쁨이 깃들어져 있는, 함께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을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6장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26장 롱패스. 2018년 새해 첫 골을 잊을 수 없다. 상대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였다. 런던의 동쪽에 있는 주제에 이름이 웨스트햄인 이 팀은 아스널, 첼시와 함께 런던 라이벌이다. 이곳의 팬들은 거칠기로 유명하다. 훌리건 패거리를 소재로 한 영화 그린 스트릿의 주인공이 바로 웨스트햄 하드코어 팬그룹이었다. 홈에서 열린 맞대결에서 우리는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후반 25분 먼저 골을 허용해 0대1로 끌려갔다. 원정팀 서포터즈석의 기세가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당황스러웠다. 경기 막판 패스를 받아 골문을 봤다. 앞이 비어 있었다. 오른발로 때린 슛이 날아가 골문 오른쪽에 정확히 꽂혔다. 공교롭게 골문 뒤가 웨스트햄 원정 서포터즈 구역이었다. 그들을 향해 검지를 입에 댔다. 온갖 욕설이 터져나왔다. 런던 라이벌전에서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자제해야 한다는 건 나도 잘 안다. 사실 나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2달 전 운전 중에 나는 웨스트햄 팬으로부터 불쾌한 경험을 했다. 셀러브레이션의 의미를 굳이 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웨스트햄 팬들이 나만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2017에서 18 시즌 나는 또 다른 기록을 썼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에 50경기를 넘게 출전했다. 이 시즌에만 나는 총 53경기를 뛰었다. 많은 대회에서 팀과 내가 골고루 잘 해냈다는 뜻이어서 자랑스러웠다. 시즌 종료에 여유 따위는 없었다. 2018년 여름의 주인공은 러시아 월드컵이었다. 피파 월드컵은 축구 선수가 존재하는 이유다. 러시아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이후부터 토트넘에서 시즌을 치르면서도 월드컵 생각을 자주 했다. 처음 출전했던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울었고 러시아까지 가는 길목에서 진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밑바닥을 본 기분이랄까.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잘하고 싶었다.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동시에 걱정이 컸다.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얼마나 무서운 무대인지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얼마나 무서운 무대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었다. 그때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함부르크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독일은 물론 잉글랜드의 빅클럽들이 경쟁적으로 제안을 보낼 때였다. 솟구치는 자신감은 조별리그를 한 경기씩 치르면서 깎여나갔다. 벨기에전까지 모두 끝내고 내게 남은 건 냉정한 현실뿐이었다.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제일 약한 팀이다. 패배가 순리, 승리는 이변이다. 어차피 질 테니까 쓸데없이 기대하지 말라는 비관주의는 아니다. 제일 약한 팀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소리다. 자신감, 패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1명 모두가 상대보다 한 발, 2발 더 뛰어야 한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한다. 2발로 걸어 나올 생각을 버려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 브라질 경험자로서 처음 월드컵에 출전하는 후배들을 잘 끌어주려 노력했다. 4년 전 아무것도 몰랐던 내 모습이 보이면 다그치기도 했다. 한국 축구의 투혼? 월드컵에서 투혼 없는 팀은 없다.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걱정이 컸다. 매끄럽지 못했던 마지막 준비 과정이 걱정을 더 키웠다. 출정식에서 보스니아에 1대3으로 패했고 오스트리아에서 치른 막판 평가전 2경기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주지 못했다. 결국 자신감은 경기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해내지 못했다. 언론과 여론이 연일 우려를 쏟아냈다. 신태용 감독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날선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SNS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작은 이슈도 일파만파로 번지는 일이 잦았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표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결국 우리는 조별리그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현실과 이상이 양날의 검이 된 것 같았다. 한국은 전력상 월드컵 본선에서는 뒤로 물러나 싸우는 게 맞았다. 이런데? 결국 우리는 조별리그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현실과 이상이 양날의 검이 된 것 같았다. 한국은 전력상 월드컵 본선에서는 뒤로 물러나서 싸우는 게 맞다. 코칭 스태프의 주문은 물론 선수 미팅에서도 그렇게 준비했다. 전진 압박, 공격 축구보다 결과를 최우선시하는 축구. 0대1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일 만큼 우리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공격수인 내 책임이 컸다. 상대의 실력도 인정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러시아 월드컵 8강까지 올라갔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웨덴을 잡는 방법이 유일했는데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그 기회를 날렸다. 멕시코전에서도 1대2로 패하면서 결국 우리는 조별리그 2경기를 모두 패하고 말았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 세상 모두에게 미안했다. 주장 완장의 무게를 견디며 팀을 이끈 성용이 형을 볼 면목이 없었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면서도 너무나 잘해준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페널티킥을 내줬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물어뜯기는 민우 형과 현수 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라운드 위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방송 인터뷰 중 결국 눈물을 보였다. 라커룸에 들어와 땀에 푹 절어 어깨를 떨구고 있는 동료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위로해 주실 때도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모든 게 원통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세운 조별리그 2연패가 독일전 기적의 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독일전을 준비하면서 선수단 안에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다짐이 생겼다. 디펜딩 챔피언에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축구의 신 11명이 내려와서 우리가 독일을 이기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 그만큼 간절했다. 경기 장소인 카잔 아레나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항상 쓰는 비유처럼 전쟁터가 생각났다. 전장으로 군인을 싣고 가는 버스 안이 딱 이렇지 않을까? 한마디 대화 없이 버스 엔진과 바퀴 소리만 들렸다. 정작 경기장에 도착해서는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워밍업을 하면서 독일 쪽을 봤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았다. 재미있게도 우리만큼 긴장한 표정들이었다. 당시 독일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16강 진출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라커룸에서 경기에 들어가기 전 동료들에게 독일 애들이 우리보다 더 쫄았어 라고 말해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인다. 딱 2가지를 마음에 품고 그라운드로 나갔다. 붉은색 팬들 그리고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다. 영권이 형의 경기 막판골로 1대0으로 앞선 후반전 추가 시간, 세종이 형이 길게 볼을 내찼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롱패스를 보면서 너무 길어 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체력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 그래도 일단 뛰었다. 볼이 잔디를 때리고 튀어올랐다. 역시 길다고 생각했다. 죽어라 뛰었다. 작아져야 할 볼이 점점 커졌다. 볼과 나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조식 테이블에서 내 기도를 들은 축구의 신이 정말 내려와 준 건가? 텅 빈 체력으로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다니. 그냥 찰까? 한번 잡고 찰까? 왼발, 오른발? 텅 빈 골대에 넣지 못하면 어쩌지? 수많은 생각에 스치는 동안 나는 볼을 따라잡았다. 왼발로 톡, 골인. 지금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 슛이 빗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라며 웃는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16강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스웨덴, 독일, 대한민국이 전부 승점 3점이 되는데 우리가 골 득실에서 앞선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우리가 이겼다. 월드컵 본선에서 최정예 멤버로 나선 독일을 잡았다. 발 아래 잔디, 머리 위 하늘, 나부끼는 태극기, 울려 퍼지는 응원가까지 모든 게 꿈처럼 우리를 휘감았다. 곧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날아왔다. 우리 바람과 정반대로 멕시코가 스웨덴에 0대3으로 완패를 했다는 게 아닌가. 너무 허탈했다. 세계 1위를 잡는 역사적 사고를 쳤는데 조별리그에서 짐을 싸야 한다고? 하루라도 더 오래 월드컵을 즐기고 싶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아시아 최종 예선부터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대표팀은 버티고 또 버텼다. 처절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힘들었다. 독일전을 앞두고 현수영은 팀의 해가 된다면서 경기에서 빼달라고 감독님에게 부탁까지 했다. 일생 일대의 월드컵 경기 출전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축구선수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영권이 형은 수술 자국으로 덮인 몸으로 대표팀에 헌신하고도 작은 오해 하나로 이민재판을 받았다. 국가대표가 감수해야 할 책임과 희생의 크기를 잘 안다. 알고마자도 아픈 건 마찬가지다. 해단식에서 우리에게 계란이 날아오기도 했다. 4년마다 월드컵 8강 또는 4강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건가?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잡고 깨달았다. 우린 정말 멋진 팀이었다. 한국 축구는 여전히 할 수 있다. 16강에 오르진 못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했다. 경기가 끝난 그라운드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자는 목표. 그리고 악플과 계란보다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러시아 카잔까지 찾아와 약팀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독일을 잡은 뒤 다 함께 승리를 위하여를 불러준 팬들이 있었다. 댓글 게시판 밖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국민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를 응원해준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TV 앞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준 국민 여러분에게 독일전 승리를 바친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애국심이 저는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벅차는 마음으로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제27장 팀 2011 AFC 아시안컵에 출전했을 때 첫 룸메이트가 지성이 형이었다. 갑자기 2002년에 영훈과 방을 함께 쓰는 사이가 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대박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 지성이 형은 TV 화면 속에 서 있는 슈퍼스타였다. 함부르크에서 리트판 니스텔로이를 처음 보면서 느꼈던 신기함을 똑같이 느꼈다.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감히 하지 못했다. 지성이 형은 갓난아이처럼 보였을 내게 정말 좋은 말들을 해줬다. 영훈과의 동거는 내 축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피파 월드컵과 AFC 아시안컵을 각각 2번이나 경험했다. 그리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고참이 되어 출전하게 되었다. 지성이 형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을 내가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할 차례였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의 국가대표 의무차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종합대회다. 선수는 소속팀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전할 수 있다. 2018에서 19 시즌 나의 국가대표 일정은 소속팀 토트넘에게 큰 고민이었다. 오프 시즌이었던 6월 러시아 월드컵을 제외하더라도 8월 아시안게임, 이듬해 1월 아시안컵까지 있었다. 의무 차출 대회인 아시안컵은 몰라도 아시안게임은 토트넘으로서 분명 큰 고민거리였다. 다행히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의 협의가 순조롭게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11월 A매치와 아시안컵 조기 차출을 양보하는 대신에 토트넘은 아시안게임 차출에 협조하기로 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토트넘은 한국 축구의 특수성과 나의 개인 사정을 잘 이해해줬다. 7월 말 나도 202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토트넘의 재계약 요청에 합의하면서 화답했다. 나를 불러준 아시안게임 대표팀 김학범 감독님,
시즌 개막전 직후 팀을 떠나는 내게 금메달을 꼭 갖고 오라고 힘을 보태준 포체티노 감독님 두 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여름 한국에서 시작한 나의 여정은 오스트리아,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 영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이어졌다. 내 이동거리를 정리한 언론 기사를 보고서야 나도 많이도 돌아다녔다 라고 실감했다. 힘들었을까? 당연히 힘들다. 10시간 비행하는 구간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이라면 장거리 이동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아실 것이다. 경기력 저하의 핑곗거리로 삼고 싶지는 않다. 장거리 이동은 유럽에서 뛰는 타대륙 선수에게 일상다반사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루이스 수아레스, 알렉시스 산체스 등 남미의 스타 플레이어들도 나처럼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어야 한다. 남미 스타들이 피곤하다며 투덜거렸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뛰려면 그런 불편함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함부르크에서 혼자 떨어져 살 때부터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친구들이 훨씬 많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10시간 이상 날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다. 그러니 오늘 내가 견뎌야 할 모든 상황에 감사할 따름이다. 인도네시아 반둥에 도착한 첫날부터 훈련에 합류했다. 김학범 감독님은 내게 주장원장을 맡겼다. 주장 역할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와일드카드 멤버 3명은 주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후배들을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 후배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식사 시간마다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장 밖에서부터 원팀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훈련 중에는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어느 대회든지 우승은 절대 쉽지 않다. 특히 아시안게임은 병역 혜택이 걸려있다. 강력한 동기부여인 동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거나 그에 걸맞은 투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플레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프로의 기본이기도 하다. 연령면에서도 U23 대표팀 선수는 이제 애들이 아니다. 이미 프로에서 주전으로 경쟁하는 친구들이다. 22세, 23세씩이나 되는 선수를 마냥 다독일 수만은 없다. 프로답게 뛰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실수가 나올 때도 프로답게 비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2조 첫 경기에서 우리는 바레인을 6대0으로 대파하면서 상쾌하게 스타트를 끊었다. 어느 대회든지 고비가 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두 번째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에 1대2로 패한 것이다. 대회 전 나는 월드컵에서 독일이 한국에게 당했듯이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도 약체팀에 당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말씨가 되어버린 말레이시아전 패배는 한국 축구의 큰 망신이었다. 상대의 밀집 수비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했다. 패배 직후 여론이 폭발했다. 선수들에게 인터넷 사용 자제를 당부했지만 선수단 내에서 동요가 느껴졌다. 그나마 만회가 가능한 조별리그에서 그런 일이 닥쳐 다행이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선수들은 말레이시아전 치욕을 긍정에너지로 변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는 키르기스스탄을 1대0으로 꺾고 16강을 확정했다. 내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16강 1안전을 앞둔 훈련에서 나는 후배들에게 또 한 번 쓴소리를 했다. 토너먼트에 나설 마음가짐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16강부터는 작은 실수도 팀 전체에 치명상을 입힌다. 매 경기가 결승전과 같다. 다행히 후배들은 싫은 소리까지 귀담아 들을 줄 알 만큼 성숙했다. 그렇게 1안전을 2대0으로 승리한 우리는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만났다. 아마도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명승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이던 의조가 경기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뽑아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서로 골을 주고받으며 2대2로 맞서던 후반 10분, 이크로미온 알리바이에프에게 세 번째 골을 내주며 2대3으로 역전당하고 말았다. 우리 수비수에게 굴절된 불운의 골이어서 마음이 더 불안했다.
바로 그때 축구의 신이 우리를 도왔다. 후반전 중반 내 앞에 있던 상대 수비수가 미끄러졌다. 흐른 볼을 잡아 의조에게 보냈고 우리는 3대3 동점으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연장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투지 넘치게 버텼다. 승부차기만큼은 절대 피하고 싶었다. 우리의 금메달 노력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의조가 페널티킥을 얻었다. 김학범호의 페널티키커는 원래 나였다. 그때 희찬이가 다가와서 직접 차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들어 마음고생이 제일 컸던 희찬이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믿고 맡겼다.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회. 나는 차마 페널티킥 장면을 볼 수가 없었다. 뒤돌아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희찬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했다. 함성이 터졌다. 정신을 차리니 희찬이가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함께 싸워준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의 까칠한 시어머니 역할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힘을 모아준 후배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준결승전에서 우리는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을 3대1로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선수들은 경기 전에 했던 오늘만 생각하고 뛰자는 다짐을 충실하게 지켰다. 매 경기를 치를수록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우즈베키스탄전을 기점으로 김학범호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대회에서 냉온탕을 완복해본 적은 없었다. 우리는 더운 날씨를 견뎠고 방음이 시원찮아 늦은 밤까지 숙소 객실에서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는 환경도 이겨냈다. 작은 체구의 문환이와 진야가 악착같이 상대 측면 공격수를 막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결승전에서 일본은 와일드카드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저력을 잘 보여줬다. 우리의 공격이 살짝살짝 빗나가면서 결국 연장전까지 가야 했다. 연장 전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우당탕하는 와중에 승우가 나와 하고 소리치면서 날린 왼발 슛이 골로 이어졌다. 이 녀석의 핏줄에는 정말 한일전 필승의 피라도 흐르는 모양이다. 연장 후반전에는 내가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희찬이가 높이 솟구쳐 머리로 받아 넣었다. 희찬이가 그렇게 높이 점프할 수 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 일본은 연장 종료 5분 전에 만회골을 넣으며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컸다. 2대1 승리, 아시안게임 2연속 금메달 획득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까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프로 데뷔 이후 내 경력에 처음 우승이란 두 글자가 새겨졌다. 처음 보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정말 묵직했다. 내 인생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듣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값은 매길 수가 없었다. 내게 팀 정신의 가치를 알려줬다. 국가대표를 위해 희생해도 좋을 이유도 새삼 깨닫게 해줬다. 마음 같아선 아시안게임 멤버들을 모두 등에 업고 런던 구경이라도 시켜주고 싶다. 나도 그렇지만 후배들의 축구길이 활짝 열리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 대회가 끝나고 후배들에게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뛰어난 능력에 날개까지 달았으니 그들이 더 큰 무대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조국과 국민이 선물해준 혜택에 더 높은 무대에서 더 멋진 축구로 화답하는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8년 6월은 행복했고 8월은 찬란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정말 조금 남았어요. 정말 조금만 더 읽으면 끝나요. 다음 편에서 저희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혹시나 보고 싶은 책, 제가 읽어줬으면 좋겠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음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좋은 도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